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한국사 통합사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뭐 큰 수준으로 난도가 올라가거나 학생들이 되게 어려울 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수능에서 한국사는 그래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수준으로 내가 개념을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은 과목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시간 투자는 정말 그냥 만약에 내가 개념 강의를 한 20강 정도를 듣는다라고 하면 2주 정도에서 한 달 정도만 가볍게만 개념 듣고 복습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히려 고1 때 이제 한국사를 배우잖아요. 한국사를 고1에서 내신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사실 고3에서 별도로 한국사를 하기보다는 마지막에 그냥 요약 정리해주는 정도로만 정리를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역사 공부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첫 번째는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뭐 한국사에서 고려시대 왕들의 업적을 얘기해봐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봤던 되게 재밌었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드라마를 뭐 나왔어 나 놓쳤어 라고 하면은 등장인물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거를 외우지 않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토리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사는 역사 자체가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인과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스토리 중심으로 기억을 하는 거 이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하면은 외울 거 많아. 외워봤자 까먹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범위는 엄청나게 넓은데 이거를 세세하게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사실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고려시대면 고려시대 전체 500년을 한번 개관을 해보고 큰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세한 나무로 들어가서 보는 거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뭐 예를 들면 삼국시대, 조선, 고려조선 이런 식의 흐름을 한번 다 체크를 한 뒤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처음에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현대사까지 어떤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고 예를 들어 조선시대라고 하면 초창기에 한 15세기까지 체제를 정비했던 시기, 그 이후에 사화가 발생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가 외란이랑 호란을 기점으로 성격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잖아요. 외란과 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고 그 이후에 붕당이 발생하고 탕평정치기, 세조정치기까지 성격을 먼저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체제를 정비해야 되니까 이 시기에는 경국대전이 편찬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들어가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도 잘 남고 세세한 내용을 할 때도 내가 지금 조선시대 어느 세기를 하고 있지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하는 게 근현대사 영역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맞아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부하기 더 쉬워요. 전근대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뉘어가지고 좀 분절적으로 들어가지만 근현대사는 앞에 있는 사건 모르면 뒤에 있는 사건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스토리의 흐름대로 원인, 결과, 그 뒤에 사건이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돼서 그 뒤에 결과로 이어지는 이 연결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하면은 어느 파트보다 제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파트가 저는 근현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한국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20문항 중에 전근대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가 6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1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 파트가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당연히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았더라면 절대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문과 학생이면 3등급, 이과 학생이면 4등급 이상이면은 감점이 되지 않는 영역에 속하게 되니까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면은 훨씬 더 또 전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30점 정도 이상만 받으면 다시 문제가 그렇죠. 근데 그게 학교마다 다르고 또 전형마다 달라서 그거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의 전형을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1학년 때 사실 내신 잘해두는 것만으로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까먹을 수 있으니까 고3 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벼락치기가 가능한 과목이기도 한 건가요? 벼락치기가 사람들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학생들마다 기본기가 있는 학생도 있고 진짜 뭐 청동기가 무슨 시대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고1 때 내신을 꼼꼼하게 잘해뒀다라고 하면은 수능 뭐 한 달 전 정도에 가볍게 복습하는 정도로 벼락치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시험이 가끔 이게 문제야? 쉽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정도만 알면 되게끔 나오면 이거는 너무 많이 변별을 해내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험의 취지 자체가 한국인이 알아야 될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획득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고 또 학생들이 강의를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면 또 한국사 막 힐링 과목이고 수능에서 뭐 제일 잘 봤어요 이러면 제가 한국사만 1등급 받았어요 하면은 굉장히 뿌듯할 때가 있어요. 내신 시험은 여전히 상대평가라 어렵게 나오고 또 굉장히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기 때문에 내신 강의가 수능 강의보다 강의 수가 2배 훨씬 자세해요. 근데 내신이 학교마다 그래도 약간 다른데 그걸 약간 선생님께서 다 이렇게 케어를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신이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제 교육과정상 교과서가 나와 있고 그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빠짐없이 사실 가르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선생님들도 사실 채택된 교과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신 강의할 때는 어떤 걸 다 좀 많이 강조를 하세요?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나요? 한국사에서요? 한국사에서 그쵸. 뭐 예전에 국사라고 하는 과목이 서울대 필수이던 시절 수준으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정근대사도 자세하게 하고 근현대사도 자세하게 하고 시험에서 전국적으로 나오는 내신 시험의 기출의 이런 유형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고 학교에서 이 정도까지만 다룰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선을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3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통합사회를 한국사보다 많이 들어요. 강의를 듣는 패턴을 보면. 근데 3월 달에 정작 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한국사 내신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아져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개념의 양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한 1학기 정도 내신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만이라도 한 중학교 한국사 수준에서라도 가볍게라도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어려워서.